전장터에 나가려고. 내가 오늘서부터 죽이는 검수를 하면서 막 해서 그래 드디어 이제 전쟁터 나갔어. 이제 적을 만났어. 넌 이제 죽었다. 근데 갑자기 저기 뭐야? 그러더니 갑자기 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푹 쏘면은 갑자기 치사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역시 원거리 공격이 중요하군. 그래서 이제 불화살 막 해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서 비바람이 불어서 막 화살 막 엉뚱한 데 날아가고 막 불화살 다 꺼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또 꼬리에 꼬리도 꼬꼬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전쟁에 가려고 막 검수를 열심히 연마를 했는데 갑자기 적이 나타나가지고 활 휙 쏘면은 황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무기는 다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을 읽고 나면요, 50명의 철학자가 우리 손에 막 무기를 들려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철학자가 평생을 통해 연구한 콘셉트를 핵심만 추려서 정리한 책입니다. 50개 서로 다른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든든할 겁니다, 아주. PD로 살면서 저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될까 항상 고민합니다. 저는 PD에게 제작 자율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동료들 중에는 보상과 징계를 통해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막힐 때 도움이 되는 무기 하나를 이 책에서 찾아봤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창의성 연구 결과인데요.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데는 당근도 채찍도 효과가 없다. 다만 자유로운 도전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사람이 주저없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은 당근을 원해서도 채찍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만큼 창의성을 키우는 환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면서 악당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니,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한 걸까? 라고 이렇게 막 고민만 하다 보면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이럴 땐 악을 연구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책 속에서 찾아봅니다. 예루살렘에 아이히만을 쓴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도 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요.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고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 아렌트는 호소했다. 우리는 인간도 악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한나 아렌트 말대로 저런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반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타인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악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학의 시작은 윤리와 도덕이죠. 철학을 왜 공부할까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악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 사르트르, 헤겔처럼 이 친숙한 철학자의 이름이 책에는 연이어 나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핵심 개념만 뽑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생각 도구를 50개나 안겨줍니다. 자, 말인즉슨 내가 이름을 아는 철학자도 한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50명이나 이 철학자들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 그중에는 낯선 이름도 있는데요. 자살론을 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저에게는 무척 낯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저자는 뒤르켐의 자살론을 가져와 현재 일본 사회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뒤르켐은 자살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이타적 자살, 집단 본위적 자살. 집단의 가치 체계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려고 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살. 두 번째, 이기적 자살, 자기 본위적 자살. 개인과 집단의 연대가 약해짐으로써 과도한 고독감이나 초조감에 의해 일어나는 자살. 세 번째, 아노미적 자살.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다가 끝내 실현되지 않는 데 환멸을 느끼고
허무감에 빠져 일으키는 자살. 2차 대전 때 가미카제가 첫 번째 이 이타적 자살을 보여주는 유형이었다면 일본 사회에서 이 직장이나 가족이라는 이 기존의 공동체가 무너진 후 고독을 못 이겨 자살하는 것이 이기적 자살이라고 하겠죠. 오래된 가치관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허무감에 빠져 아노미적 자살로 치닫기까지 하는데요. 자, 아노미화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가족의 회복. 둘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결성. 셋째, 회사라는 종적 커뮤니티를 대체할 횡적 커뮤니티, 즉 길드의 부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회사였어요. 입사하면 종신고용제를 통해서 수직적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자, 근데 이제 사람의 수명은 늘고 회사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기업 중심의 종적 구조 사회는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자, 이럴 때는 직장보다 직업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자는 권합니다. 회사라는 종적 구조의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소속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가족도 소셜 네트워크도 직업별 길드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참가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이 무너지는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 꼬꼬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꼬꼬독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면 적어도 이 허무주의의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초에 저는 이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땐 항상 책을 찾아보고요. 그때 제게 답을 보여준 책이 쇠퇴하는 아저씨 세대의 처방전이었어요. 이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읽고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저자에게 신뢰가 생겼고 그래서 찾아본 책이죠. 제가 이 드라마 감독으로 일할 때 현장에서 가끔 배우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감독님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말이 너무 많다는 뜻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1년에 200권씩 꾸준히 책을 읽었고요. 책에서 만난 숱한 저자들이 저의 스승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든든한 자산을 주었어요. 어쩌면 산다는 건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전장터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다양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50명의 철학자를 여러분의 친구로,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 책 속에는 탐나는 무기들이 많이 있고요. 든든한 스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든든한 무기로 장착하시죠.